안녕하세요. 심리 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선생님들,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학생들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친구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또 아는 문제도 막 틀리고 이러니까 성적이 되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를 보면 평소에는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걔는 시험만 보면은 성적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애는 잘하는 애는 진짜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는지 되게 고민이에요. 저는 공부할 때 집중을 잘 하지 못해요. 게임이나 TV 볼 때는 진짜 집중을 잘하는데 공부할 때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집중을 못 하겠어요. 또 혼자 공부할 때 모르는 거 나오면 진짜 생각이 안 나고요. 놀고도 싶어져요. 한 번은 공부하다 머리 아파서 잠시 눈 좀 붙이자 하고 잠깐 잠들었는데 아침이 좋아요. 공부할 거 다 못하고 잠든 적이 많아요. 정말 공부는 잘 하고 싶은데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반에서도 이제 성적이 높은 편이고 이제 상위권이긴 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맨날 성적이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섭고 주위에 저보다 성적 더 좋은 애들 있으면은 괜히 또 그것도 샘나고 그리고 걔네들보다 더 잘하려고 항상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실은 그 부모님한테 더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진짜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가 못했다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많은 친구들이 공부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이 실시한 SLT 자기조절 학습검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학습검사입니다. 그러면 자기조절 학습검사를 개발하신 저자분을 만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SLT 자기조절 학습검사를 개발하셨는데 자기조절 학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것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을 하게 되고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친구들은 놀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봤다 하면 1, 2등을 다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수업을 잘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시험 결과 때문에 우울해지는 친구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과연 공부를 잘 할까요? 흔히 지능지수가 높으면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능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공부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힘이 있는 학생, 즉 자기조절 학습을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 학습을 위해서는 자신의 인지, 동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적 노력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계획, 조절, 점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며 좋은 습관을 형성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결국 자기조절 학습을 하는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조절적 학습 전략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와 또 그 전략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조절 학습 전략이 얼마나 잘 세워져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기조절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조절 학습 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자기조절 학습 능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자기조절 능력에서
다양한 패턴과 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지 조절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는 반면 동기 조절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조절 학습 검사는 학생들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이후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SLT 자기조절 학습검사와 같은 표준화 심리검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 결과에 사용되는 점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 보이는 점수들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T점수일 텐데요. T점수란 무엇일까요? 백분위 점수는 뭔지 아시겠어요?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T점수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주로 쓰이는 환산점수로 평균을 50점을 기준으로 하며 표준 편차를 10점으로 하는 점수 체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왠지 더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T점수는 50점이 평균이고 40에서 60점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보통 수준임을 의미하는 점수입니다. T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들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T점수가 70점이라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백분위 점수는 전체를 100명으로 보고 100명을 일렬로 세워서 순번을 부여할 때 본인보다 뒤에 있는 학생의 숫자입니다. 즉, A 학생이 백분위 점수가 80이라면 A 학생보다 뒤에 있는 학생이 100명 중에 80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 학생보다 앞에 있는 학생은 100명 중에서 20명뿐이라는 것이 됩니다. 즉, 백분위 점수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 해당하는 성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화된 심리검사에서 백분위 점수보다 T점수를 쓰는 이유는 백분위 점수는 극단으로 갈수록 점수의 폭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T점수로 검사 결과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주로 T점수를 쓰지만 일반인들에게는 T점수보다 백분위 점수가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T점수와 함께 백분위 점수를 제시하였습니다. 검사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임 선생님을 위한 통계표 결과지 오른쪽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신뢰성 지표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름 옆에 나와 있는 참고 지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학습 시간, 희망 교육 수준 순서로 제시되고 있는 자료인데요. 세 가지 척도 모두 학생이 자기 기준에 따라 응답한 주관적인 내용으로 객관적인 수치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적 항목에서는 학생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학업 성적 수준을 체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습 시간은 1번부터 7번까지 7개 급간으로 학생이 스스로 자습하는 시간의 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희망 교육 수준은 1번부터 5번까지 5개 급간으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진학 목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상단에 결과 신뢰성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에서 첫 번째, 반응의 일관성은 유사한 문항이나 관계성이 높은 문항에 대해 동일한 응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서 예라고 긍정 응답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연속 동일 반응은 연속되는 문항에 일렬로 체크하는 것으로 아니요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잘 보이려는 경향으로 별표가 찍힌 경우는 많은 과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주의성은 검사에 대해서 부주의한 응답으로 별표가 찍힌 경우 신뢰도가 낮음을 나타냅니다. 부주의성은 아니요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무응답수는 체크하지 않은 문항수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반응의 일관성, 연속 동일 반응, 사회적 바람직성, 부주의성, 무응답수 모두가 신뢰롭지 않게 표시된 경우 여러분은 이 검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을 신뢰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 아래 심리적 불편감은 여러분의 무기력과 부정 정서에 대한 점수의 표시로 별표가 표시되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고민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표 왼쪽을 보시면 척도별 평균 비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 자기조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과 학습 기술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별 분류 목록이 관심 요소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명된 학생들은 자기조절 학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나타냅니다. 적극적인 도움으로 학생들이 자기조절 학습을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기조절 학습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조절 수준을 점검하고 학생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의 장단점을 파악해 볼까요? SLT 자기조절 학습 검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 전략과 학생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학습자 특성,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습관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학습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기조절 학습 전략은 크게 인지 전략, 동기 전략, 행동 전략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인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지 전략이란 공부를 할 때 자료를 잘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학습 전략으로 이를 잘 저장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인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인지 전략에는 크게 기억 전략, 이해 전략, 메타인지 전략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기억 전략은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사하는 학습 방법과 전략을 측정했습니다. 여기 점수가 높은 학생은 남들보다 기억을 잘하기 위한 자기만의 기억 방법을 가지고 있겠죠. 이해 전략은 학습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핵심 내용이나 관계 분석 등 심층적 학습 능력이 높은 것을 나타냅니다.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겠죠. 메타인지 전략은 자신의 학습 과정이나 인지적 과정을 계획, 점검,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기 전략은 학습 동기를 유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을 인내하는 의식적인 조절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서 조절, 긴장 유지, 동기 유발로 측정됩니다. 정서 조절은 학습하면서 지각하는 좌절, 압박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활용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긴장 유지는 보다 나은 결과를 얻고자 자신의 학습 과정에 스스로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유지하려는 태도 정도를 측정합니다. 동기 유발은 보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스스로 활용하는 전략을 측정합니다. 행동 전략은 학업 수행에 있어서 시간과 환경을 잘 관리하며 집중하고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행동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천 전략, 시간 환경 관리, 자원 활용으로 측정됩니다. 실천 전략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 및 정서들을 조절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전략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어진 과제를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적인 노력을 하며 공부나 과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환경 관리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성하는 전략으로 공부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차단을 잘하는지 알아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원 활용은 학습에 관련된 내용과 자료 등을 잘 찾아보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조절 학습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기조절 학습 전략의 두 번째 부분인 학습자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특성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 현재 갖고 있는 동기와 정서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동기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로 구분됩니다. 우선 동기적 상태에는 자신감, 중요성 인식, 탄력성, 학습 흥미로 구성됩니다. 자신감은 학업 수행에 필요한 노력과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요성 인식은 학교, 학습들이 나중에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서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탄력성은 학습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실패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학습 흥미는 학습 내용에 대한 내재적인 흥미와 호기심,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정서적 상태에는 긍정정서, 부정정서, 시험불안, 무기력으로 구성됩니다. 긍정정서는 학습 상황에서 보람, 자신감,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를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정서는 학습과 관련하여 압박감, 좌절, 짜증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지각하는 정도입니다. 부정정서가 높으면 의욕상실, 주변에 대한 무관심, 무력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험 불안은 시험과 관련하여 불안, 긴장, 걱정하는 정도 및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정도로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시험 공부를 방해하며 학습 과정이나 성격, 건강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기력은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인해 의욕적이지 못하고 지체나 우울을 지각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지속되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습관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들에 대한 학습자의 상태와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간 관리, 공부 환경, 수업 태도, 노트 필기, 집중 전략, 책 읽기, 기억 전략, 시험 준비 등 총 8개의 습관들로 구성됩니다. 시간 관리의 경우 시간을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공부 환경은 주로 공부하는 장소가 집중에 도움이 되는 정도 혹은 집중에 방해되는 자극을 스스로 차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수업 태도는 수업에 대한 적극성 및 수업을 통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말하며 수업 시간 동안 집중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트 필기는 노트 필기를 성실히 하는지 여부와 노트 필기 요령 및 노트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높을수록 요약하는 습관이 잘 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중 전략은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의 대처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책 읽기는 읽은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책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전략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억한 내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억 방법과 요령, 사용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으로 기억 전략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만의 효과적인 기억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험 준비는 계획적인 시험 준비의 여부와 시험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조절 학습 검사의 자기조절 학습 전략과 학습자 특성, 학습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정서상의 어려움이 없는지 잘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결과표를 보면 종합 프로파일 부분에서 하단에 자기조절 학습 지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기조절 학습 지수 SQ는 지능 지수와 달리 학습자가 인지 전략, 동기 전략, 행동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학습에 스스로 동기화되어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100점을 평균으로 하는 점수로 85점에서 115점 사이에 대부분 분포하며 85점 미만은 매우 낮음, 115점 이상은 매우 높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에는 학생 여러분들의 강점과 약점으로 작용하는 학습 전략에 대하여 표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 종합 소견란에는 여러분의 검사 결과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해 놓았으니 참조 바랍니다. 결과표의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 나의 유형은 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4사분면의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이미지화한 것으로 학습 전략은 자기조절 학습 지수인 SQ 지수를 환산한 수치이며 학습 동기는 앞서 살펴본 요인들 중 학습자 특성에 속하는 학습 동기의 종합 점수입니다. 이 수치들을 종합하여 자기조절형, 전략형, 성장 기대형, 동기형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에게 종합 소견을 제공합니다. 결과표 오른쪽에는 더 세부적으로 자기조절 학습 전략 및 학습자 특성과 학습 습관에 대한 점수 분포와 학습자 특성과 학습 습관에 대한 소견들이 나와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지 뒷면에 보시면 검사에 대한 기본 내용과 공부에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LT 자기조절 학습 검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생들에게 결과표를 배부한 후에 개인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 가이던스 평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표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특별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로그인하여 접속하면 연도별, 학년별 검사, 반별, 개인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담임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 공용입니다.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나 부모님께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실시한 SLT 자기조절 학습 검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학습 검사에서는 지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능은 학력 상승에 따라 상관관계가 멀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학생들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모두 낮다고 해서 무능한 학생은 아니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를 준다면 누구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100%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있으며 학생들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자세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